영상 찍으려고요. 오늘 안 나온 애들 보라고. 그래서 계속 이 시간대에 한번 찍어볼까 하는 생각 중이야. 또 의식이 돼서 수업이 또 잘 안 돼. 좀 그래. 책은? 있어요. 꺼내. 빨리 앉아. 넌 계속 이 시간대 와. 어? 왜요? 왜냐니? 이제 6시 반을 없앨 거라니까. 그래서 월요일로 가든가 이 시간으로 오든가 둘 중 하나. 오케이? 자,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과학의 기초라고 해서 첫 번째로 시간과 공간, 두 번째로 기본량과 단위, 세 번째로 측정 표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신호와 정보 해갖고 총 4가지만 배우고요. 배우고 지난 시간에 줬던 프린트에 해당되는 거를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그렇게 좋아요, 언니? 그죠? 외웠어요? 네? 외웠어요? 안 왔잖아요. 줄게요. 좀 늦게 가면 되지 뭐. 네? 그죠? 오늘 혹시라도 일이 있어갖고 좀 일찍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내일 12시에 와서 테스트를 보시면 됩니다. 유진아? 알겠죠? 내일도 일이 있으면 어떡해요? 안 되죠. 보여 오케이? 우미 오케이? 순서 오케이? 아시? 오케이? 지난주에 테스트 본다고 했던 거 외우라고 했던 거 있잖아. 있을 거야. 자, 어쨌든 볼게요. 시간과 공간 먼저 갈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끼리 얘기했을 때의 시간은 시간하고 시간의 규모하고 우주 공간 내에서의 시간의 규모는 좀 천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케일이 다르다라는 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지? 그래서 안드로메다 은하 입장에서의 스케일과 고양이 입장에서의 스케일과 적혈구 입장에서의 스케일과 세슘 입장에서의 스케일이 어떻다?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보자라는 거지. 안드로메다 보시게 되면요. 나이가 100억 년 정도 됐습니다. 몇 억 년? 100억 년. 우와, 100억 년이래, 100억 년. 난 사람의 수명이 100억 년 정도 됐으면 좋겠어. 좋잖아. 난 나날이 재밌을 것 같은데. 그 가끔씩 영화 같은 데 보면 죽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잖아. 그지? 그리고 매번 이렇게 이사하고 다니고. 왜냐면 이제 같은 동네에서 계속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 다 늙어 할아버지가 되는데 얘는 젊고 이렇게 있으면 좀 애매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를 또 이사 갔고 거기서 또 언어도 또 배우고. 어차피 안 죽으니까. 뭐 언어도 천천히 배워도 되겠죠. 뭐 살다 보면 답답하면 지가 배우겠지.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한국에서 살다가 갑자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가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내가 먹고 살고 뭘 하려면은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겠죠. 은미 영어 잘해요? 이제 네가 미국 가고 살고 뭐 한 1, 2년 정도 살다 보면은 언어가 되겠죠. 약간 그런 느낌. 어쨌든 100억 년. 지름이 62kps이다라고 나왔는데 요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62kpsec? 학교에서 지금 7단원 배우지 않아? 파섹 배웠죠? 네. 우주 공간 내에서는 지금 지구에서는 기본 단위로 뭘 쓰냐면 킬로미터를 써요. 뭘 쓴다고? 1km는 몇 미터? 1000m. 그러니까 미터가 기준이에요. 미터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이제 좀 더 큰 단위로 킬로미터. 오케이? 그 다음에 미터보다 좀 더 작은 단위로 뭐 쓰죠? 밀리미터 쓰죠. 근데 밀리미터하고 미터하고 얼마 차이 나니까? 1000이라는 값이 차이가 나거든요. 1000 차이가 나요. 미터하고 킬로미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000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미터하고 밀리미터하고 좀 중간 정도, 좀 약간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만들어진 게 바로 뭐야?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센티미터.
뭔 얘기인지 이해 가셨어? 어쨌든 그런 것들이 되는데 우주공간 내에서 킬로미터를 쓴다? 와, 숫자가 어마어마해져요. 일단 쉽게 생각했을 때 지구하고 태양까지의 거리만 하더라도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오, 꽤 커요. 1억 5천만? 1, 5, 천만 킬로미터. 그러면 우리 유진이가 150 킬로미터 퍼 아워로 간다. 그 해갖고 1십 100, 천만, 10만, 100만 시간이 걸리네요. 며칠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 그럼 대충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이라고 하죠. 약분해. 없어지고 4. 1십 100, 천만. 4만 일이 걸리네요. 그럼 1년이 그냥 365일이라고 하지 말고 대략적으로 한 400일이라고 하자. 그럼 없애. 100년 걸리네요. 가는데. 한 50년 가고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킬로미터 단위를 우주 공간 내에서 쓰게 되면 너무 큰 값이 되더라라는 거지. 근데 그래서 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지구 태양 되게 중요하잖아. 지구 우리 살고 있잖아. 근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태양 없으면 우리 지구에 생명체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 없죠. 그러니까 태양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거리를 그러면 기준으로 놓자라고 한 거예요. 기준으로 놓자. 그래서 1 AU라고 하고요. 얘는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에 해당되는 값을 이렇게 넣자라고 해서 AU 단위를 보통 씁니다. 근데 이 AU 단위는요. 지구 내에서만, 태양계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단위예요. 태양과 태양 사이, 별과 별 사이의 단위에서는 AU 단위를 쓰면 또 AU 단위가 어마어마하게 또 커져요. 그럼 또 쓸 수가 없게 되겠네. 그래서 또 만든 단위가 바로 1 LY라는 단위인데 니네가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 광년. 들어본 적 있죠? 미친년은 아니고 빛의 속력으로 1년 동안 간 거리를 우리는 일광년이라고 표현을 해줘. 빛의 속력이 얼마냐면 3 곱하기 10의 5제곱 킬로미터 퍼 세컨드 이 정도의 속력으로 갑니다. 빛의 속력이. 개 빠르죠? 1초에 지구 7바퀴 반 돌아요.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그걸로 1분을 가면 60을 곱하면 되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에다 지금 시간을 곱해주는 거지. 1시간을 가면 또 60을 곱하면 되겠죠. 하루를 가면 24를 곱하면 되겠죠. 1년을 가면 365일을 곱하면 되겠죠. 은우야? 계산해. 네. 네. 계산기. 해봐. 얼마나 나오나. 불러줘. 넌 뭐 옷을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아, 좀 추워요? 에어컨 좀 꺼줄까요? 애들이 계속 쳐 자길래. 그래서 괜찮아요? 아, 더 강하게 틀어달라고요? 파워? 파워? 계산했어요? 아, 이렇게 손이 느려갖고 되겠어? 왜요? 그렇죠. 여긴 교실 아니죠. 얼마예요? 어떻게 읽어요? 그냥 앞에부터 그냥 숫자만 그냥 읽으세요. 9점 9. 그냥 읽으세요. 4, 6, 0, 4, 6, 0, 8, 8, 2. 아니 2 말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3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24 곱하기 365만 해보세요. 요것만 곱해보세요. 저 뭐예요? 10에 이거 안 해도 돼요. 요까지만. 9, 4, 6, 0, 8, 0 요거 곱하기 10의 7제곱이니까 9.5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10의 12제곱 킬로미터가 되겠네요. 9, 5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km.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9조 5천억 킬로미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1광년이요. 뭐 아무튼 개멀어요. 그런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태양 말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얼마 떨어져 있냐면 진짜 가까운 별. 와, 이래서 가까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가까운 별이 약 4광년 떨어져 있어요. 이건 몇 배? 4배예요.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그 정도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우리 유진이 또 가야죠. 자, 150km/h로 가. 좀 빠르게 달리자. 좀 빠르게 달려서 150km/h가 아니라 950km/h로 가자. 야, 개빨라. 이건 소리의 속력에 거의 가까워지는 것 같아. 느낌상. 엄청 빠른 거야. 이 정도로 가. 그럼 요거 이렇게 약분될 거 없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럼 1시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10억, 100억. 100억 시간이 걸리고요. 100 없어지고 4 되면 일시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4억 일이 걸리고요. 빼면 1. 일시 100, 천만, 10만, 100만. 100만 년이 걸려요. 개빨리 간대. 우와, 장난 아닌데. 그지? 자동차로 이 정도 속도 안 내잖아. 안 나와. 이게 뭐 300? 이 정도? 그 3배로 가도 100만 년이 걸려요. 오. 그럼 유진이가 가다가 애를 낳고 그 애가 또 가다가 애를 낳고 또 애가 가다가 애를 낳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가야 되는데 결국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우리가 왜 이 우주선에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면서 자료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스케일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근데 고양이를 보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평균 수명 자체가 15년이래요. 안드로메다 100억 년을 살았는데 고양이 평균 수명이 15년. 에게! 완전 스케일 자체가 달라진다 이거지. 평균 몸의 길이가 0.6m래요. 아까 얘 62kps였잖아. 요거보다 더 큰 단위를 우리가 파섹 단위를 써요. 파섹 단위는 1파섹이라고 해요. 1파섹. 좋은 거는 이제 10파섹 뭐 이런 거. 좋죠. 발음이 괜찮아요. 난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어쨌든 요 1파섹은요. 1파섹이 3.26 광년이에요. 더 큰 거죠. 그럼 62km/ps은 62000 파섹을 뜻하는 거고 이거에다가 대략적으로 3을 곱한 만큼이 광년 단위로 바뀌어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어마어마해요. 지름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셨어? 자, 근데 고양이는 0.6m밖에 안 되네요. 아마 꼬리까지는 아니고 대가리부터 꼬리 길이 말고 꼬리 접혔을 때 길이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3마리나 있거든요. 대충 얼마나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걔네들 사이에도 또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어요. 큰 애는 계속 처먹어요. 걸으면 배가 진짜 이렇게 이뻐 죽겠어요. 걔가 개냥이거든. 강아지 막 만지고 있으면 지가 와. 그럼 강아지 밀어내고 지 만지라고. 강아지 좀 싫어해요. 자, 그런데 적혈구 볼게요. 여러분들 몸속에 450만 개에서 500만 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죠. 크기 보세요.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공 3개를 빼세요. 공 3개 빼면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밀리미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건데 7mm를 7mm는 그러니까 대략 1cm가 안 되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거를 1000등분 한 개
바로 적혈구의 크기예요. 그럼 커요, 작아요? 작죠. 작아요. 수명이 120일 정도밖에 안 된대. 오케이? 스케일 자체가 또 틀리죠. 그러니까 내가 뭐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스케일이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그러면 얘에다 쓰는 단위와 얘에게 쓰는 단위, 얘에게 쓰는 단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는 앞에 접두어를 써서 뭐를 써서? 접두어를 써서 자 거리 단위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SI 단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밑에 이제 자세하게 나올 거야. 거리 단위라고 한다면 미터를 기본적으로 써요. 뭘 쓴다고? 미터를 기본적으로 쓰고 미터보다 작은 거를 접두어로 미리를 붙여줍니다. 미리. 그래서 밀리미터 우리가 쓰게 되는 거고. 그게 딱 천 차이 나요. 천 차이. 오케이? 그래서 다 천 차이 나는 걸로 우리가 기준을 잡읍시다 라고 해서 얘는 1mm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미터예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난 이거보다 더 작은 규모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나온 게 1 마이크로미터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이크로미터 들어본 적 있죠? 1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 또 1000 작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해 가셨어? 근데 난 이거보다 또 더 작은 범위가 더 작은 규모 스케일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나온 게 1 나노미터예요. N 그게 마이너스 10의 9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요거보다 10 정도 작은 게 원자 크기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줘요. 무슨 크기? 원자 크기. 그러니까 원자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제곱미터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9제곱. 요거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있어요. 피코미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문자로 씁니다. 작은 건 다 소문자로 써요. 피코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 오른쪽에 세슘 보시게 되면요. 원자 반지름이 260 피코미터라고 적혀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얘는 2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 9가 아니라 12가 되겠죠. 12제곱미터하고 똑같아요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지.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근데 지수가 너무 커지니까 아예 다른 접두어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쓰자라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얘보다 더 큰 단위를 우리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그게 뭡니까? 그게 킬로미터예요. 1km는 10의 3제곱미터가 되죠. 크는 것도 마찬가지로 1000다이 차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킬로보다 더 큰 거 쓰나요? 예, 써요. 근데 이제 거리 단위에서는 킬로미터보다 더 큰 거는 잘 안 쓰긴 하지만 어쨌든 우린 접두어는 만들어 놨어. 그 접두어가 바로 뭐냐? 1 메가미터예요. 얘도 딱 1000 차이 나. 얘로부터 1000 차이 나니까 얘로부터는 6제곱미터요. 이렇게 되는 거지. 보통 이제 메가, 킬로는 어디서 많이 쓰냐면 컴퓨터. 용량 표현할 때. 뭐 하드디스크 용량 표기할 때. 그럼 메가가 커져갖고 1000메가는 뭐가 되지? 1000메가바이트는 뭐가 되지? 기가바이트가 돼요. 그래서 1기가바이트도 있어요. 얘는 기가미터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얘는 또 10의 9제곱미터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기가보다 큰 것도 있어 없어? 있지. 뭐야? 보여요. 테라. 1 테라바이트. 테라미터라고 해서 10의 12제곱미터요. 이렇게 해요. 테라보다 큰 것도 있을까? 있어요. 헤라. 왜? 자꾸 거짓말 쳐? 자꾸 답이 틀려? 어쨌든 요거 좀 적어놓으세요. 책에다. 그래서 적절한 접두어를 써가지고 접두어를 써서 작은 거는 소문자로 쓰고요. 큰 거는 대문자로 씁니다. 적절한 접두어를 써서 우리가 스케일을 아무데나 쓰세요. 빈 공간에다가. 자, 세션 볼게요. 1에 진동하는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와우.
91억 9,263만 1,770분의 1초 동안에 1회 진동을 한대요. 세슘 원자가. 진동수가. 근데 거의 정확해요. 이 시간이. 그래서 우리는 현재 1초라는 시간을 이 세슘 원자의 진동으로 정했습니다. 그렇죠. 원자 반지름이 260 피코미터가 되는 거고요. 어마어마하게 작죠. 오케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원자 반지름 아까 10의 마이너스 10제곱미터 정도 언저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7제곱밀리미터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3 빠지니까. 맞죠? 그러니까 1mm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1mm를 천만 등분하시면 원자 크기 정도 돼요. 와우. 개 크죠? 안 보여. 지금은 이제 현미경으로 볼 수는 있어요. 네. 과학기술이 좀 많이 발달돼서 원자까지도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원자보다 더 작은 애들은 이제 더 과학기술이 발달돼야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도 본 적은 없고요.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작아요. 자,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스케일이 어떻다? 규모가 어떻다? 다르구나.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게 있어야 될 거다 이거지. 원자처는 인간의 감각으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세계를 뭐라고 하고? 미시세계라고 하고, 일상에서 경험하는 세계처럼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이 가능한 세계를 뭐라고 하죠? 거시세계라고 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원자처럼 작은 애들만 미시세계, 나머지는 싹 다 뭐? 거시세계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되셨어? 그래서 오른쪽 플러스가 2번 보시게 되면 미시세계는 전자현미경과 같은 측정기구 도구를 이용을 하고요. 거시세계는 레이저나 GPS 또는 천체 만원경 등 같은 걸 이용하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군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플러스가 3번 보시게 되면 아까 세슘 원자시계라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랬죠? 1초 기준을 세슘의 진동수를 이용을 해갖고 우리가 구한다라고 했잖아. 맞아?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정밀한 시계이므로 중력이나 온도 등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3천만 년이 지나야 1초의 오차가 생긴대요. 3천만 그냥 정확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1초 정도 오차가 생긴다고. 근데 인류가 3천만 년을 못 살았어요. 그렇게 한 10만 년?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인류가 언제 멸종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멸종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꼬라지들 보면 조만간에 요새 멸종한대요.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제까지 지구 역사상으로 대멸종이 총 5번 있었거든요. 생명체들이 이렇게 멸종되는 총 5번이 있었는데 그 5번 중에 최종 소비자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사라졌어요. 인간은 지금 현재 최종 소비자에 있죠. 5번 동안 대멸종이 있어서 보통 전체 종수 중에서 인간 종 하나, 강아지 종 하나 이런 것처럼 70% 이상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대멸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줘요. 근데 항상 최종 소비자에 있는 애들은 다 멸종이 됐어요. 오케이? 에? 일단 먹을 게 없잖아. 종이 70%가 사라졌다니까? 그럼 먹을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 하위에 있는 생산자 애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지 위로 올라갈수록 살아남을 가능성이 훨씬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뭐 그렇대요. 어쨌든 그렇구나. 자, 시간과 길이 측정 방법 볼게요. 시간은요, 과거에는 태양의 위치나 달의 모양 변화 또는 앙부일구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갖고 우리가 시간 측정을 했어요. 태양의 위치를 어떻게 태양을 보나요? 자, 여기 동쪽, 여기 서쪽. 지도로 하자. 여기가 동쪽, 이쪽이 서쪽, 이쪽이
북쪽, 이쪽이 뭐 남쪽이다라고 쳤을 때, 남쪽이라고 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다라고 치자고. 얘가 바뀌었으니까 얘네들도 바뀌겠죠? 그럼 이쪽이 뭐가 돼요? 남쪽이 되겠죠. 그쵸? 아침에 태양이 어느 쪽에서 떠요?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네? 동쪽이라고? 그쵸, 동쪽이죠. 아니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냐고. 동쪽에서 태양이 떠요. 오, 나 왔어 하고 이렇게 떠요. 어? 떠서 이렇게 해갖고 남쪽 하늘의 최고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갑니다. 어? 남쪽 하늘 최고 높이 올라갔을 때 그림자 길이가 가장 짧죠. 그래서 만든 게 태양시계인, 해시계인, 앙부일구야. 알겠어? 예. 그림자가 가장 짧을 때 그때를 몇 시라고 하자? 12시 이렇게 되는 거지. 되셨어? 우리 이제 정오라고 하죠. 정오. 됐나요? 그러면 얘는 태양이 낮게 떴으니까 그림자도 어떻게 될까? 길어지겠지. 맞지? 근데 태양이 높게 떴으니까 그림자가 어떻게 될까? 짧아지겠지. 그 태양의 이제 그림자의 길이를 이용해 갖고 시간을 만든 게 앙부일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그럼 달의 모양 변화를 어떻게 알아냈냐? 시간을 알아내는 것보다는 달을 알아낸 거지. 며칠 지났다. 뭐 이런 식으로.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이 됐어. 이걸 우리 한 달이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그럼 보름달이 돼서 보름달이 될 때까지 다른 모양의 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달이 안 보일 때를 우리는 음력으로 1일이라고 해요. 상현달이 됐을 때는 무슨 달? 상현달. 상현달은 오른쪽이 반달이 된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상현달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7일에서 8일 정도다라고 해요. 음력으로. 그리고 완전히 보름이 됐을 때는 음력으로 며칠? 15일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반대 모양인 하현달이 됐을 때는 22일에서 23일이 지났어요 라고 표현을 해준다고. 그리고 다시 안 보이는 1일이 됐을 때 대충 한 30일 정도 되는 거지. 그래갖고 달의 모양 변화로 우리가 또 날짜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갔죠? 하지만 지금은 뭐로 표현한다고? 최신 원자 시계로 한다고. 3천만 년이 지나야 겨우 오차가 1초 정도 반하는 거죠. 그럼 그전에는 기준이 계속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유튜브 같은 거지 영상 찾아보면은 나와요. 시간 측정의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어 치면은요. 옛날에는 어땠고 이렇게 했었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했었고. 근데 이제 통합과학 원에서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자세하게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그냥 지금 현재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 이런 것도 파악해 주시면 되고. 길이 측정도 볼게요. 손가락 마디의 길이. 하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오케이? 또는 한 뼘. 한 뼘. 한 뼘, 두 뼘. 두 뼘 길이 정도로 갖고 와.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치가 않지. 두 번째, 발걸음 폭. 그래서 야드가 나온 거예요. 야드가 발걸음 폭을 이용해 갖고 만든 거라고. 평균적인 값으로. 쌤 운동 요즘에 뭐 하냐면 골프 치거든요. 골프 치면요 거리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시작부터 그 홀이라는 곳에서 하나의 홀에서 시작부터 저기에 구멍이 조그만하게 이렇게 뚫려져 있어. 거기까지 몇 번에 넣느냐가 경기 내용이 다예요. 근데 정해져 있어. 이 홀은 이제 1홀, 2홀, 3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데 이 홀은 3번 만에 넣으세요. 여기 홀은 4번 만에 넣으세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4번 만에 넣으면 내 점수가 0이 되는 거야. 근데 4번 만에 넣어야 되는데 내가 5번 만에 넣었어? 그럼 뭐가 돼?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근데 4번 만에 넣어야 되는데 내가 3번 만에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골프는요 스코어가 작을수록 잘하는 거예요. 보통 다른 경기 같은 경우는 스코어가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 골프는 스코어가 작을수록 좋아요. 오케이? 그러려면 정확한 거리에 정확한 그 골프채를 이용해갖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골프채가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각 채마다 나가는 거리가 정해져 있는 거야. 거리가 다 달라. 힘마다 다를 수는 있지.
근데 계속 세게 칠 수는 없잖아. 나가면 18호를 돌아야 되거든. 보통 돌면 5시간 걸어야 돼요. 그럼 5시간 또 똑같은 힘을 네가 낼 수 있을까? 아니겠지. 그러니까 스윙은 최대한 부드럽게 하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채를 바꿔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경기 같은 경우는 그냥 채 하나잖아. 탁구 채 하나잖아. 그죠? 야구는 공이랑 배트 하나잖아. 그지? 또 뭐 있어? 축구? 공만 있으면 되잖아. 배구? 공만 있으면 되죠. 또 뭐 있을까? 럭비도 공만 있으면 되고. 또 뭐 있지? 볼링? 공 있으면 되잖아. 배드민턴도 공하고 채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골프는 국제로 정해진 최대 값이 14개예요. 14개를 넘어서면 안 돼요. 아마추어는 14개 넘어도 되고요. 가방이 무거워질 뿐인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골프 선수들도 국제적으로 막 20개, 막 30개 막 이렇게 갖고 다녔대. 그럼 캐디가 개고생을 하겠죠. 그거 갖고 다니는 이제 도우미를 캐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국제적으로 14개로 정합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각 채마다 가는 거리가 다르겠죠. 오케이? 그래서 거리 측정기라는 거를 갖고 다녀요. 찍으면 빛이 갔다가 음미 딱 대가리 이마에 딱 부딪히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거 아니야. 돌아오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갔다 오는 시간을 얘가 거리 측정기가 재고. 뭐의 속력으로 갔어? 빛의 속력으로 갔지. 그지? 그러면 속력과 거리를 알고 있지. 아니, 속력과 시간을 알고 있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음미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런 측정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재던가 아니면 발걸음으로 재요. 너무 가까운 거리는 거리 측정기가 잘 작동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발걸음. 선생님은 발걸음으로 재요. 그래서 한 번, 그러니까 나는 일부러 이렇게 크게 이렇게 걷지는 않고 힘들어. 일반 걷기 정도. 일반 걷기 정도로 걸으면 선생님 보통 한 70cm 정도 되거든요. 보폭을. 그런 식으로 해서 재죠. 발걸음으로 잴 수 있고 일정한 길이의 막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했죠. 그래서 요즘에는 뭘로 하느냐? 레이저로 빛을 쏘아서 빛을 왕복 시간에 이용해갖고 위성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GPS 들어본 적 있죠? 그전에는 다 막대로 했어요. 막대. 1m에 해당되는 기준에 해당되는 막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야 옆에 나라 너는 일본 야 우리나라 우리가 우리 지구의 중심이니까 니는 우리나라 와갖고 이거 재고 가. 그래서 다른 나라가 여기 와서 재고 갖고 가고 저쪽 나라도 와서 재고 갖고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도 그거 좀 만들어주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와갖고 이거하고 기준에 맞춰갖고 똑같이 간 걸 갖고 가서 재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모든 자나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거고. 이해 가셨어? 근데 이 막대가 더우면 어떻게 될까?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열팽창 배웠잖아. 부풀죠. 추우면 쪼그라들지.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그러면 최대한 열팽창을 안 하는 재질로 만들면 좋겠죠. 근데 그것도 정확해 안 정확해? 약간씩 열팽창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알짜리 변하지 않는 누구? 빛의 속력으로 가자 이거야. 뭐로 가자? 빛의 속력으로 가자. 또는 GPS. 얘도 마찬가지. 빛의 속력으로 이동하는 애니까. 이렇게 해갖고 지금 현재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해 갔어?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기본 양과 단위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총 7가지 기본 양이 있어요. 몇 가지? 7가지. 기본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물리량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다른 양을 나타낼 때 기본이 되는 값이에요. 그러면 다른 물리량을 표현할 때는 그 기본 양에서 변환을 시킨 거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유도량이라고 나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네모 쳐놓으세요. 맨 밑에 유도량.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국제 단위계다라고 얘기를 해. SI 단위계요 또는 뭐 국제 단위계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7가지 따라서 시간 따라라고 시간 어쭈 목소리 듣는다.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물질 양 광도
이렇게 7개입니다. 다시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물질, 양, 광도 이렇게 7개예요. 눈 감아. 시간, 길이, 질량. 어쭈 눈 안 감아? 전류, 온도, 물질, 양, 광도. 자 다시 해봐. 시간, 거리,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그지 새끼들. 다시. 자 눈으로 다시 확인해.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물질, 양, 광도. 다시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물질, 양, 광도. 자 눈 감아. 눈 뜨기만 해. 오늘 해봐. 시간, 길이, 전류, 온도, 질량, 질량, 전류, 전류, 온도, 온도, 물질량, 물질, 양, 광도. 오케이. 순서. 석. 석. 뒤에. 얜 준석. 넌 준석. 준석. 너 하라고. 야! 순서대로 하라고. 다시 외워. 뭐해? 해봐. 눈 감고. 시간, 거리, 길이, 길이. 옆에서 조용히 해. 길이.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물질량, 걔를 외쳐. 걔를 외쳐. 광도, 광도. 외우세요. 그럼 뭐로 씁니까? 시간은 초 써요. 초. 뭐 쓴다고? 초. 그러면 분도 기본 단위량에 속하나요? 같은 맥락이잖아. 기본 단위량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길이 미터 쓰죠? 그럼 킬로미터도 기본 단위량인가요? 미터에서 비롯된 거잖아. 그러니까 걔도 기본 단위량이다라고 해도 돼요. 질량은 뭐 써요? 킬로그램. 그러면 뭐도 있을까? 그램도 있겠죠. 그럼 그보다 작은 거 뭐 있을까? 미리그램도 있겠죠. 그보다 더 작은 거 마이크로그램도 있겠죠. 이런 것들. 전류 뭐 써요? 암페어도 마찬가지예요. 미리암페어, 뭐 마이크로암페어, 뭐 피코암페어, 뭐 나노암페어 이런 거 있어요. 온도는 뭐죠? 켈빈. 온도 켈빈. 온도만 잠깐 설명할게요. 온도. 우리가 쓰는 온도는 섭씨 온도를 써요. 무슨 온도 쓴다고? 섭씨 온도는 기본량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온도가? 절대 온도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기본량이에요. 섭씨 온도는 단위로 도씨를 쓰죠. 절대 온도는 K라고 쓰고 읽을 때 켈빈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고? 켈빈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온도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낮아요. 이렇게 표시하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입자들의 운동을 표시해 준 거예요. 뭘 표시해 줬다고? 얼마나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어. 이게 온도야.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어떤 거야? 활발한 거고요.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어떤 거야? 둔한 거야. 그럼 온도가 계속 낮아지면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 점점 작아지겠죠?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 뭐를 할까요? 멈추겠죠? 그게 기준이 된 거야. 그래서 온도는요, 최하점은 있지만, 오케이? 최고점은 없어요. 온도가 계속 높아지면 운동 에너지 계속 증가하니까 최고점은 없어요. 최하점은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니까. 그거 전엔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0일 때 운동 에너지가 멈추잖아. 그럼 그 전은
뭘로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0이 최대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0켈빈. 오케이 아니야? 0켈빈이 최하점이야. 그걸 섭씨 온도로 바꾸면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는 거죠. 네. 되셨어? 근데 섭씨 온도는 숫자가 얘로 표현하면 섭씨 온도가 0도씨가 되잖아요. 그럼 절대 온도로 표현하면 273켈빈이 돼요. 섭씨 온도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물을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물을 기준으로 물이 얼 때와 물이 뭐 할 때? 끓을 때를 백등분을 한 거야. 백등분을 해서 물이 얼 때를 0도라고 하자. 물이 끓을 때를 몇 도라고 하자? 100도라고 하자. 이렇게 갖고 정한 거야. 오케이? 정했는데 온도라는 개념 자체가 분자의 운동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럼 다른 기준이 필요하겠네 라고 해서 절대 온도가 나오게 된 거지. 그래서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는 똑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여기다가 273 더하면 얘 돼야 안 돼요? 되죠. 여기다 273 더하면 얘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얘도 절대 온도도 물이 끓을 때와 얼 때가 딱 백등분을 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되셨어? 그래서 0. 예. 그럼 얘가 100도씨면 얘는 373 켈빈이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물이 373 켈빈에 끓어요. 물이 273 켈빈에 얼어요. 아, 좀 그렇잖아. 누가 더 편해? 0도에 얼어요. 100도에 끓어요. 이게 더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것뿐인 거지. 실질적으로 과학계에서는 요거를 쓰는 게 맞다라는 거지. 화씨는 미국에서 쓰는 거야. 미국 애들이 좀 독특해. 미국 애들은 어디서 넘어갔어? 영국에서 넘어갔잖아. 유럽 쪽에서 넘어간 사람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그러니까 넘어갔는데 유럽 애들이 계속 간섭을 한 거야. 뭐 하려고 그러면 하나 사사 꽁꽁 간섭을 하니까 얘네 입장에선 좋겠어 싫겠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지. 무슨 전쟁? 독립전쟁. 그래서 독립전쟁이 일어난 거야. 유럽 애들하고 싸운 거지. 이제 니네한테 간섭 안 받을 거야. 우리 독립할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쟤네가 쓰는 게 좋아 보여. 좋아도 얘네들 어때? 싫은 거야. 그럼 니네 이런 단위 쓰니까 우리는 그거 안 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미터 단위를 써야 되는데 얘네들 뭐 써요? 야드 또는 인치 이런 거 쓰죠. 마일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요? 얘네는 좀 다르게 써요. 그래서 화씨 온도도 그렇게 갖고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씨 온도는요. 물이 끓을 때를 얘네들을 100등분한 게 아니라 180등분을 한 게 화씨 온도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해요. 아닌데 또 끓을 때를 0으로 놓지는 않았어요. 얼 때를 0으로 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달라요. 그건 몰라도 되고 어쨌든 요렇게만. 그래서 절대 온도는 무슨 온도에? 섭씨 온도에 뭐 더한 거요? 273을 더한 거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양의 표면 온도요, 뭐 별의 표면 온도요, 별의 중심부의 온도요 이런 거 표현할 때는 다 절대 온도로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몇 켈빈이요 이렇게 표현하면 다 절대 온도 개념이구나. 기본량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량으로 온도를 켈빈으로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섭씨 온도는 기본량이다? 아니다? 아니다야. 구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물질량은 그냥 알아만 두세요. 어차피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가서 자세하게 배우는 거라 물질량은 뭐를 쓰느냐? MOL이라고 해서 읽을 때 몰이라고 해요. 물질의 양. 저기 적혀 있어요 책에 물질량. 근데 밑에 써져 있는 거에다 옆에다가 빈칸에다가 좀 더 추가해갖고 그냥 한 번에 볼 수 있게 좀 적어놓으시면 좋겠죠. 물질의 양은 몰이라는 단위를 쓰고요. 광도의 기본량은 CD라고 해서 칸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칸델라. 밝기를 표시해 주는 거로 칸델라라는 단위를 기본 단위로 씁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길이, 질량, 전류. 그 다음 뭐였죠?
온도, 물질량, 광도 이렇게 7가지의 기본량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칸델라, 몰은 나중에 그냥 이런 단위를 써요. 알고만 있으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유도량 볼게요. 기본량을 조합해서 유도하는 물리량으로 넓이나 부피, 속력, 농도 등이 있어요.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5번 보세요. 부피는 세제곱미터를 쓰죠. 미터에서 딱 이렇게 바꾼 거죠. 속력 미터 퍼 세컨드를 쓰죠. 바꿨죠. 적절하게 조합을 했죠. 농도도 적절하게 조합을 했죠. 밀도도 적절하게 조합을 했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어떤 게 유도량이야? 어떤 게 기본량이야? 눈치 깔 수 있어요? 오케이.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측정 표준과 신호와 정보에 대해서 이따 이어서 갈게요. 알겠습니까? 측정 표준. 측정 표준 먼저 갈게요. 어떤 양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기 위해 단위를 정의하고 이를 재현하는 방법과 체계를 정한 것으로 표준화된 측정 단위, 측정 방법, 측정 도구, 표준 물질 등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본량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걔네들을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측정하는 방법이나 측정하는 단위가 있어야 될 거고 당연히 측정하는 도구도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표준 물질이 필요하겠죠. 아까 표준 물질 할 때 시간 할 때 뭘로 잰다고? 세슘 원자로 잰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옛날에는 미터기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1m짜리 막대를 이용한다라고 했어. 최대한 열팽창이 안 되는 걸로.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뭘로 한다? 빛으로. 뭘 한다고? 빛으로 1m까지 가는 시간을 측정을 해가지고 요게 딱 1m 거리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변할 리가 없을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최대한 오차가 줄어지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거죠. 측정각 기자 위에 갈게요. 적절한 측정 단위와 측정 도구를 사용해갖고 어떤 대상의 물리량을 재는 활동이요 라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교재를 가지고 있죠? 교재의 세로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30cm나 된다고요? 30cm 안 될 것 같은데. 28cm요? 예, 그런 거 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뭘 했느냐? 어림을 한 겁니다. 뭘 했다고요? 어림. 어림 읽고 갈게요. 자, 보혜가 읽어주세요. 네? 측정 도구 없이 현재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그 양을 대략 가능하고 논리적인 추론으로 분석값을 얻는 일이다. 네, 요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른손 이렇게 쭉 뻗어보세요. 오른손은 알죠? 못 뻗네요. 뒤로 뻗으세요. 오른손은 뻗고서 여기 끝에서부터 보통 요 어깨까지 길이가 대략 1m 정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남자 성인 기준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보세요. 쭉 뻗어. 요 정도가 지금 1m가 된다. 쫙! 요 정도가 1m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요만큼이란 말이야. 뻗어. 뻗어! 네, 좀 차이가 있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갔죠? 이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해갖고 잰다. 보통 이제 니네 몸속에서 있는 거는 뺨, 한 뺨. 그러니까 한 뺨이 몇 cm 정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이용해갖고 여러분들이 어림 잡아갖고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아까 쌤이 골프에서 저기 이렇게 퍼팅 같은 거 할 때 발로 많이 재거든요. 나머지는 거리 측정기로 하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보폭으로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10발자국 움직이면 7m 정도. 요렇게 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정해요. 어렸을 때 체육 선생님이 자기 보폭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10m 거리에 해당되는 거를 계속 걸으라고 했어요. 걸을 때마다 몇 발자국이 되는지를 재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한 보폭이 얼마 정도 된다라는 거를 이제 가름 잡아서 알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거실에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 대로 10m는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원룸에 사는 사람 없으니까 10m는 나올 거예요. 문 열어놓고 하든가 뭐 이렇게 해갖고 10m 재는 거. 집에 웬만하면 줄자 같은 거 하나씩은 갖고 있잖아. 그죠? 줄자로 해가지고
선생님 저희 집에는 줄자가 3m짜리밖에 안 되는데요. 3m짜리로 4번 재면 돼요. 그럼 10m 나옵니다. 5m짜리면 2번 재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10m 거리에서 니네가 제일 편안하게 걷는 보폭. 그러니까 나는 크게 해야지. 아! 그럼 다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찢어지는 사람 어딜 봐. 자, 다리가 잘 찢어진 사람 보폭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니네가 편안하게 걷는 보폭으로 쟀을 때 한 보폭에 얼마 정도 된다라는 거. 그런 것도 어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필요성. 일상생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원활한 의사소통과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라고 나왔죠? 맞나요? 뭐더라? 미국 나사에서 나사가 맞나? 맞을걸? 어떤 이제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우주선을 이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건데 기록하는 사람이 뭘 하나 빼먹었대. 그리고 그 숫자를 데이터로 줬는데 만드는 사람은 그거를 신뢰하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잘못 만든 거지. 단위가 하나 빠져가지고 잘못 나온 거야. 평균 값이어야 되는데 길이 값으로 낸 거지. 평균이 아니라. 그래서 올라가다가 폭발했어요. 근데 우주선 하나에 뭐 몇백만 원 하는 게 아니잖아. 몇 천만 원 하는 것도 아니잖아. 몇 억이에요. 몇 억. 안 잘렸대요. 글쎄 나 그것까지는 나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필요성이 꼭 있다라는 것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측정 표준을 지키지 않은 1998년 발사된 화성 기후 궤도선은 10개월을 날아서 화성 근처에 도달했지만 계획된 궤도에 안착하지 못하고 파괴되었대요. 이것은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협업한 두 기관이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해갖고 생긴 문제가 됐다라고 나오네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갔죠? 오케이. 자, 신호와 정보 갈게요. 자연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갑니다. 신호. 자연계에서 변화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전달되는 것. 신호에는 빛, 소리, 열, 힘, 압력, 지진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정보로 인지하게 되는 거지. 신호를 사람의 감각기관이나 또는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갖고 측정하고 분석하면 자연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왔죠. 되셨어? 별표 쳐놓을게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서로 비교돼서 기억해 두세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날로그 신호는요. 물리량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 네모 쳐놓으세요.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고요. 밑에 디지털 신호를 보니까 물리량이 불연속적인 값으로 나타내는 신호라고 나와 있어요. 밑에 그래프 한번 볼까요? 왼쪽에 있는 게 아날로그고 오른쪽에 있는 게 디지털이거든요. 둘의 차이를 구분이 됩니까? 되죠? 다시 아날로그. 실제 현상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장점이 있지만 전송이나 저장할 때 손상되기가 쉬워요. 요즘 카세트 테이프 써야 안 써요? LP판 써야 안 써요? 그건 아날로그 신호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손상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실제 값에 정확한 거는 맞죠. 오케이?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저장 안 하고 뭘로 저장합니까? 컴퓨터에 저장을 하죠. 컴퓨터에 저장할 때는 보통 mp3 파일이나 또는 flac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요. mp3보다는 flac라는 저장 파일 자체가 훨씬 더 아날로그에 가까워요. 얘도 불연속적이긴 하는데 mp3보다는 훨씬 더 아날로그에 가까운 거지. 그래서 용량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예를 들어 어떤 노래가 나왔다라고 쳤을 때 요즘 뭔 노래 들어요, 성룡? 노래 안 들어요? 노래가 뭔지 알지? 네. 엄매 요즘 무슨 노래에 꽂혔어요? 노래 잘하는 예, 보예. 예, 유진. 이 감수성이 떨어진 새끼들. 은우. 몰라요라는 노래래요. 자, 거기 보통 이제 노래 나오면 한 4분 정도 되거든요. 짧은 건 한 3분대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mp3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한 7, 8메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FLAC 파일로 저장을 하면 한 30메가 정도. 한 3, 4배 정도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용량이 크면 클수록 더 불연속적이긴 한데 그나마 아날로그 시그널에 가깝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갔죠? 오케이? 하지만 mp3 파일이나 FLAC 파일 같은 경우는 욕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파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어떨까? 우리가 저장하기가 편하죠. 컴퓨터에 넣어놓기도 하고 핸드폰에 넣어놓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이제 노래 들을 때 보통 니네 이제 뭐 저거 많이 쓰죠. 스트리밍용으로 많이 듣죠. 인터넷을 많이 듣죠. 아니에요. 노래 안 들으니까. 선생님 주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듣는 거는 다 실질적으로 연주하는 것보다는 어떻다? 다르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 귀가 그렇게 예민하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 연주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용량이 크면 클수록 더 실사에 가깝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는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고. 됐어? 그래서 그 아날로그 신호 자체를 센서를 이용을 해서 뭘 이용을 해서? 센서를 이용을 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게 바로 센서다. 인간의 감각을 대신해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해갖고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우리는 센서라고 얘기를 해요. 광 센서, 가속 센서, 그다음에 온도 센서, 소리 센서, 초음파 센서, 압력 센서, 가스 센서, 전자기 센서 이런 게 나와야 돼.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6, 8번을 보시면 눈 대신에 광 센서가, 귀 대신에 소리 센서가, 피부 대신에 압력 센서나 온도 센서가, 코 대신에 가스 센서, 혀 대신에 이온 센서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지. 오케이? 조만간에는 이제 우리가 로봇과 생활하는 삶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로봇도 인간하고 거의 비슷하면 인간이 참 편하겠죠. 그러니까 로봇들에게 여러 가지 센서를 달아놓고 인간이 하는 활동 대신 로봇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들. 예를 들어서 화산 폭발하는데 거기에서 마그마를 용암을 채취하고 싶다. 그럼 인간이 가갖고 용암을 이렇게 뒤질 수 있죠. 아닌가요? 이해가 갈래요? 네.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가 잘못됐어. 그 내부에 막 방사선이 막 들어갈래요? 1억 줄게. 대신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어. 다시 못 나올 수 있어. 들어갈래요? 나올 수도 있잖아. 뭐 그럴 수 있죠. 그다음 뭐 이제 가족을 생겨갖고 애를 낳았을 때 애가 이제 돌연변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어때요? 네, 그럴 때 로봇 여러 가지 센서를 장착한 로봇을 우리가 활용하다라는 거지. 오케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죠. 뭐 가정부가 로봇이야. 뭐 이런 거.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자, 디지털 정보의 활용 보고 갈게요. 유진스 읽어주세요. 정보 후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술을 정보 통신에 활용하면서 디지털 정보에 기반하여 변화는 열심히 일어나고 있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의사소통, 협업,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빅데이터 뭡니까? 큰 자료가 아니라 방대한 자료. 오케이?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고 싶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보잖아.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할 때 좀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24시간 동안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다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이해 가셨어? 성령뿐만 아니라 은미, 보혜, 유진이, 준석이 패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그게 빅데이터. 그래서 그 자료를 이용을 해갖고 뭔가를 도출을 한다든가 결론을 도출한다든가 뭐 그런다는 거. 사물인터넷 뭡니까? 사물 자체가 인터넷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내가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켜놓은 가스불을 뭐 할 수 있어? 끌 수 있어. TV 켜놓고 왔네? 근데 핸드폰에서 알려줘. TV가 켜져 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꺼줘. 그럼 꺼줘. 오케이? 밖에 너무 더워. 집에 들어가면 되게 더울 것 같아. 에어컨 좀 틀어놨으면 좋겠어. 미리 틀어놓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요즘에 AI 많이 쓰죠? 니네 수행평가로 항상 이거 쓰죠? 뭐예요? 그렇죠. 없으면 큰일 나요.
그쵸?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런 것들이 발달되고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디지털 정보의 활용, 예,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사진 등과 영상 등을 공유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어플이 요거죠. 뭐예요? 어? 카메라라고? 어플. 유튜브야 너는? 인스타지. 요즘 너 인스타 안 해? 뭔지는 알아? 아, 설치는 돼 있어? 설치는 했는데 계정이 없는 거 아니야? 계정도 있어? 오케이. 요즘에 니네 카톡 잘 안 하고 DM 많이 보내잖아. 그지? 그런 것들.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해 본 적 있어요? 유진이? 최근에 뭐 구매했어요? 최근에요? 구매할 줄 모르지. 준서가 요즘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아, 그거 알고 있었냐고. 오, 예, 인터넷 통해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로봇을 이용해갖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근데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서 적용을 해봐야 될 거다라는 거지. 거의 학교에서 이 부분이 빠지고 들어가는 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위에 니네 1년 선배들을 보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부분에서 좀 난이도가 있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태블릿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썼으면 좋겠어요. 태블릿 있는 사람. 아, 그리고 학교에서 주지 않아요? 구려도 주잖아요. 쓸 수는 있잖아요. 사. 없는 사람 손. 하나 장만하세요. 이번에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세뱃돈이 2배 이상을 받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아서 태블릿 저렴한 거 하나 사세요. 비싼 것도 필요 없어. 아이패드 필요 없어. 개 비싸. 150만, 200만. 겔탭도 비싸. 150만 원이야. 저 이거 선생님 이거 70만 원 주고 샀어. 정확하게 68만 9천 얼마 네, 샀어요. 너무 좋아. 이런 거 사세요. 더 싼 것도 많아요. 30만 원대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니네 판사하고 유튜브 보고 인스타 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오케이? 펜도 따로 이렇게 별도로 팔아요. 근데 선생님이 니네 걸로 많이 쓸 거 아니야. 니네 이제 고등학교 애들 이제 질문하면은 그 펜으로 쓰고 아이패드 써보고 겔탭도 써보고 써봤는데 그렇게 지장 없어요. 저렴한 거 사세요. 중국 거 저렴한 거 사세요. 그게 남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렇게 하고 써서 좀 활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쌤이 이제 스캔 떠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자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문제집 아예 통으로 PDF 파일로 보내주면 니네가 그걸로 보면서 풀면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갔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종이로 푸는 거 말고 패드로 푸는 거를 연습하세요. 이게 훨씬 더 활용적. 야, 책 이만큼 갖고 다니고 프린트 이만큼 갖고 다니는 것보다 이거 하나 갖고 다니면 끝나니까. 이해 가셨어? 너무 큰 거 갖고 다니면 안 갖고 다니게 돼. 10인치 언저리. 11인치, 10인치 요 정도 언저리.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학교에서 준 거는 12.7인치일걸? 꽤 큰 걸로 알고 있어요. 11인치 줬어? 그러니까 갤럭시 7 라이트인가 뭔가 이렇게 줬을 텐데. 6? 뭐 어쨌든 그거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그리고 다 뚫잖아. 다시 막혔어? 열심히 뚫었는데 또 막는 것도 열심히 막고 있네. 업데이트를 안 하면은 안 막히는 거 아니야? 회수해 가서 업데이트 해야지. 아, 회수를 해가. 왜 회수를 해가? 아, 풀면 알아서 갖고 와 이래? 정기적으로 회수. 아, 정기적으로. 그러면 안 쓸 가능성이 높겠네요. 패드 저렴한 거 하나 사세요. 레노버 거가 좀 저렴해요. 펜도 주는 걸로 사면은 한 3, 40만 원 대면은 괜찮은 거 살 수 있어요. 너무 허접한 거는 좀 그렇고 버벅거리니까 어느 정도는 사게 되면은 선생님 추천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추천해 드릴게요. 있는 사람들은 있는 거 쓰시면 되고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애플 빠입니다. 아이패드 써야겠습니다. 200만 원짜리 써야겠습니다. 150만 원짜리 써야겠습니다. 아, 돈 많으면 써.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그 전에 왜 카톡에다가 선생님 파일도 같이 보내주잖아요. 그거 이제 태블릿 쓰는 사람들이 이용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그런 식으로 보내주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가 필요한 사람은 종이로 프린트를 해드리고 파일이 필요한 사람은 파일로 보내줄 테니까 활용해갖고 쓰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니네가 쓰기 훨씬 더 편하고 또 공부한다는 명목 하에 딴짓을 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는 이제 잘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되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